안녕하세요. 2017 가을 카오스 강연 미래과학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김근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의 강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의 엄상일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학자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그 여러 사례를 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이제 미래에 수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살게 될까, 그런 제 직업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수학자라는 사람들이 앞으로 수학을 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수학에 여러 가지 그 수학자가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히 수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증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증명은 뭐냐? 완벽하게 논리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공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맞다는 걸 찾으면 그게 증명인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수학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의가 있고 공리가 있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100%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유도를 해서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 이제 진짜 증명이라고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독일의 수학자였던 힐베르트는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 할 때 점, 선, 면 같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을 점 대신에 탁자, 선 대신에 의자, 평면 대신에 맥주잔 이렇게 부르더라도 다 수학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점이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선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림, 면이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림, 이런 그림하고 상관없이 다 논리적인 과정으로 다 설명이 돼야 된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증명이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엄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오류가 하나도 없는 수학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수학자가 내 증명을 읽고 중간 과정을 다 채워서 검증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증명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훈련받은 좀 프로페셔널 수학자가 내 증명을 읽고 이거 맞네 라고 얘기해주면 증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을 다 쓰라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과연 모든 증명을 다 읽고 확인할 수 있는 걸까, 의문이 있잖아요. 만약에 증명이 너무너무 길고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읽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거 증명일까 아닐까 고민되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수학자들은 해결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처음으로 예를 들 문제가 케플러의 문제라고 있습니다. 그 천문학자 케플러 맞고요. 이 사람이 1611년에 만든 문제인데 여러분들 모두 답을 알고 계세요. 똑같은 크기의 공을 최대한 많이 빽빽하게 쌓으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 쌓아야 되겠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 가보면 다 저런 식으로 쌓아서 물건을 팔거든요. 저렇게 하면 최대로 많이 쌓는 거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안 미해결 문제였어요. 한참 동안. 그래서 이렇게 쌓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그럼 몇 프로가 채워진 거니라고 계산을 해보면 74%가 나와요. 그래서 질문이 이거보다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1611년도에 나온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수학자죠, 가우스. 이 사람도 이 문제에 도전을 했는데 해보니까 자기는 일반적인 건 못 풀겠지만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치된 경우에는 이게 최적이다. 그 이제 1800 몇 년에 증명이 됐죠. 근데 제가 근데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미해결 문제였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번 강연 시리즈 다른 강연자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미해결 문제였다고요? 그렇게. 이게 언제 풀렸냐면 아직 최근에 풀렸어요. 정말 최근에 풀렸고요. 그 전에 1900년에 힐베르트가 아주 유명한 23개의 수학계의 유명한 문제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18번째 문제로 적혀 있었어요. 이 문제가.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죠. 여기 지금 아직 안 풀린 문제도 많지만 이거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1998년에 헤일스라는 분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고요. 옆에 사진에 있는 분. 실제로 공을 쌓아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분이 98년도에 이걸 해결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쓰고 저널에 보냈죠. 검증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 저널에 보냈어요. Annals of Math라고 해서 수학계 아주 최고 저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12명이나 붙어가지고 4년 동안이나 이 논문을 검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워크숍도 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분들의 결론이 증명의 99%는 맞는 것 같은데 100% 검토는 못하겠다. 진짜로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5년에 출판은 됐는데 실어줬어요. 실어줬는데 정말 100% 맞는지 모르겠고 아마도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실렸어요. 수학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수학에서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지 대충 맞다 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분이 증명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경우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250쪽이나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읽는 부분이니까 괜찮아요. 12명이 붙으면 250쪽 정도는 검토가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컴퓨터로 그걸 다 해결했어요. 컴퓨터 코드를 5만 줄을 짜가지고 해결해가지고 데이터하고 결과물을 했더니 3기가짜리 파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사람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일일이 다 검토해가지고 확인해야 될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돌아갔을까? 모르잖아요. 그죠? 계산 같은 게 하나라도 틀린 게 없었을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100% 검토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일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증명했는데 남들이 안 믿어주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슈퍼컴퓨터가 이 영화 보셨어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안내서란 책이 있는데 영화로 나왔거든요. 거기 이제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사람이 컴퓨터한테 질문을 했어요. The answer to ultimate question of life, the universe, and everything is. 그러니까 삶과 우주와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정말 대답은 뭐냐 이렇게 컴퓨터한테 질문해서 컴퓨터가 750만 년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답이 42라고 컴퓨터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42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뭐냐고 왜 40이지? 42가 왜 답이야? 750만 년이나 기다렸는데 영화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수학자들이 전혀 이 중간 과정을 이해 못하고 해보니까 맞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우리가 제대로 한 건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인간이 논문을 읽고 검토해 주는 게 좀 한계가 있구나 실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맞게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99%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이 논문은 증명을 컴퓨터가 읽고 검증해서 맞다고 확인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플라이스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증명을 100% 컴퓨터가 다 읽고 이거 맞는 증명이다 읽어주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게 해보자. 그런 프로젝트를 2003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그런 전공도 아니었는데 남들이 안 믿어주니까 난 이제부터 이걸 하겠다 이렇게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14년 11년 동안 노력해서 2014년에 드디어 모든 과정을 100% 컴퓨터가 읽고 이건 맞다는 게 뭐냐면 공리하고 정의에서부터 정확하게 유도돼서 다 나온다.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성공했고 심지어 이제 2017년 올해에 그 논문이 나왔어요. 공저자가 21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케플러 추측의 형식 증명, 포멀 프루프라고 해서 형식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진짜 한 줄 한 줄 다 검증을 마친 증명을 형식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람이 더 이상 이건 틀렸을지도 몰라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죠? 정말 컴퓨터가 읽고 증명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1611년에 케플러 문제는 드디어 이제 풀린 거다, 확실하게 풀린 거다라는 걸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사례가 수학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사례를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지금 가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 약속하는 것들 있잖아요. 공리도 있고 정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수학자가 컴퓨터한테 자꾸 힌트를 줘요. 중간 과정. 그 다음에 이걸 해. 그 다음에 이걸 해봐. 그러면 컴퓨터가 그 중간 과정을 채워줘요. 공리부터 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채워줘가지고 증명이 완성되잖아요. 완성되면 이 완성본을 완성본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공리하고 정의부터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방법이 다 적혀 있는 그런 파일을 만들어내요. 이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이 읽고 맞구나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다 맞구나라고 독립적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검토를 100%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례가 어떻게 있냐 하기, 이게 왜 그러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증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에 버그가 없습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 매일 쓰시잖아요, 그죠? 전화기에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없어야 될 것 같고, 윈도우즈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파란색 화면이 뜨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100% 수학적으로 우리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에는 버그가 없습니다를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수학적으로 100% 오류가 없이.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곳에는 이런 증명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데서 CPU를 만들 때 CPU에서 뭐 계산하는 방식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1.1 더하기 1.1 했는데 2.0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데 정확하게 오류가 없다. 그걸 할 때 이런 그 증명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컴파일러, 그러니까 C 언어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쓰면 이게 정말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지,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로 오류가 하나도 없이 번역되는지 확인하는데도 확인된 그런 컴파일러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버그가 없다는 걸 100% 확인한 거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 비행기 조종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공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런 증명하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산 쪽에서. 그래서 이런 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케플러 문제 전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 문제가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문제인 사색 문제예요. 사색 문제도 이제 수학 문제 관심 있으신 분이면 그렇게 유명한 난제가 있다, 그 정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사색 문제는 1852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평면에 있는 지도가 있으면
이웃한 나라끼리 다른 색이 되도록 칠하면 좋겠죠. 같은 색으로 칠하면 같은 나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다른 색이 되도록 칠하면 좋겠는데 인쇄할 때 색깔이 너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색깔 수를 최소로 하고 싶다. 그러면 최대로 색깔이 몇 개까지 필요할까?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4개면 항상 되지 않느냐? 이게 추측이었어요. 그래서 만든 사람은 프란시스 구트리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20대였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 물어볼까? 동생한테 물어봐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동생은 그때 대학교 학생이었거든요. 자기 수업 받던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교수님은 들어보니까 재미있네 해서 자기가 같이 일하던 다른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 문제 질문 받은 수학 교수님은 드무아브르라는 교수님이었고 이 사람이 해밀턴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오늘 학생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 이런 문제 들어본 적 있냐?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게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역사를 다 압니다. 오늘 학생이 이런 질문을 가져왔어 이렇게 편지가 다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림 보면은 A, B, C, D 4개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A나 B 다 이웃하죠. A, C도 이웃하고 C, D도 이웃하고 C, B도 이웃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색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4개가 필요한 경우죠. 그럼 지도 중에 5개가 필요한 경우는 진짜 없겠느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수학자들을 한동안 괴롭혔어요. 한참 동안. 1852년에 나왔는데 근데 풀린 것은 76년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넘게 지난 후에 풀렸고요. 이 두 분이 풀었어요. 이 아펠과 하켄이라는 분이 이제 풀었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풀었느냐? 그분들이 이제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있는 얼바나 샴페인 대학교 교수님들이었는데 그 학교에 마침 슈퍼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좋은 슈퍼컴퓨터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제 노트북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 1200시간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증명이라고 하면 수학자들 보통 생각하기에 다른 수학자가 읽고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증명이라고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은 증명한 걸 다른 수학자가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계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 또 그래프 이론 하시는 분인데 로빈 윌슨이라는 분이 이 당시에 40세 이상 수학자들은 컴퓨터로 한 거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아직 안 풀린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40세 미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만약에 누가 700페이지짜리 손으로 쓴 증명 가져오면 그게 맞겠냐? 그게 사람이 한 게 더 틀리지 않겠냐? 실수를 하니까 컴퓨터가 더 실수를 적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많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막 루머도 돌았어요. 사실은 틀린 거라더라. 증명이 틀렸다더라. 했다는데. 심지어 이게 수능에도 나왔어요. 2002년 수능에 언어 영역 문제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저는 수학 수리 영역일까 했는데 수리 영역이 아니라 언어 영역의 지문으로 사색 문제가 나왔었어요. 아펠과 하켄이 사색 문제를 했다. 혹시 2002년에 수능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미리 알고 계셨으면 되게 유리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수능 지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당시의 증명은 수학자가 진실성을 다른 수학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색 문제 증명은 컴퓨터에 의존해 버리니까 이걸 우리가 증명이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고민을 했었다. 심지어 제가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다 보니까 철학자들끼리 이거에 대해서 토론해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증명이라고 해야 되니?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받아들입니다. 대체로 또 다른 증명도 나왔어요. 90년대에 새로운 증명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더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데요. 2005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 계신 분이 이 사색 정리 증명을 완전히 컴퓨터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으로 새롭게 썼어요. 같은 증명을. 그래서 1997년, 90년도에 새로 나온 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버슨, 시머, 샌더스, 토마스 이렇게 네 분이 한 증명이 있는데 거기도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그 증명을 그대로 컴퓨터가 완벽하게 읽을 수 있는 증명으로 바꾸고, 근데 바꾸다 보니까 수학자들은 그림만 그리고 아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컴퓨터가 하려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새로 쓰려고 하니까 정말 또 다른 부분도 길게 써야 됐대요. 그래서 이 증명을 컴퓨터 코드로 쓰니까 3만 라인이 넘는 거죠. 19,000 라인이 옛날 거면 또 19,000줄은 또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해서 대충 4만 줄 이상의 4만 줄 정도의 그 증명을 써서 사색 정리가 참이다, 증명이 맞다 하는 걸 100%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이렇게 사이언스 매거진 같은 유명 잡지에 이렇게 소개됐고, 이분이거든요. 곤티에가 여기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이 사용한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COQ, 코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프루프 어시스턴트, 증명을 도와주는 도구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분의 결과로서 우리가 아 정말 100% 이 정리는 맞겠구나, 이 프로그램만 맞으면, 이 코크라는 프로그램만 맞으면 맞겠구나, 그렇게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플러 문제도 그렇고 사색 문제도 그렇고 참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컴퓨터 계산 같은 것을 했어요. 케플러 문제도 처음에 1990 몇 년에 나온 증명은 정말 이 케플러 문제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계산을 돌린 거고, 사색 문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70년대 나온 증명도 사색 문제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버그가 있을까봐 심지어 다른 대학 연구팀이 같은 걸 한번 새로 안 보고 짜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확인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은 증명이 있다고 하면, 사실 또 다른 경우는 정말 수학자가 아까 이제 전통적인 증명 있잖아요. 수학자가 읽고 확인할 만한 증명,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 케플러 문제, 사색 문제는 이런 증명은 있지만 아직 수학자가 읽고 확인할 만한 증명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이 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게 나온 거냐면 컴퓨터가 읽고 확인하는 증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코크라는 프로그램이든 플라이스펙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이든 컴퓨터가 읽고 맞다, 이 증명은 100% 확실하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왔는데 이 수학자가 읽고 아 이건 맞다, 이런 증명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직 밑에 같은 증명도 없고 위에 같은 증명도 없고 단지 컴퓨터 도움받은 증명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널드 그라함이라는 분이 물어본 질문이 있는데 이건 증명이 200테라바이트예요. 증명의 크기가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 아세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보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z 제곱이다,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이 되는 정수 a b c, 자연수 a b c를 이제 피타고라스 쌍이라고 부르는데, 자연수를 빨강 아니면 파랑으로 다 칠해서 1번은 빨강, 2번은 파랑 이렇게 다 칠했을 때 잘 칠하면 혹시 같은 색으로 된 피타고라스 쌍이 없도록 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질문하고 나서 상금을 걸었어요. $100. 이거 푸는 사람한테는 $100를 주겠다. 그렇게 상금을 걸었는데 증명을 했습니다. 2016년에 미국하고 영국에 있는 분들이 그냥 컴퓨터를 엄청 돌려가지고 틀렸어. 참 틀렸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7824까지는 잘 칠할 수 있는데 1부터 7825까지 칠하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돼라는 걸 했어요. 모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죠. 빨강, 파랑, 빨강, 파랑 이렇게 하면 각각의 두 가지 가능성이면 2에 7825승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해보니까 안 되네요 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명을 짧게 요약하면 200테라바이트랍니다. 압축하면 68기가라는 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똑같은 볼록 오각형으로 평면을 쫙 패턴을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 몇 개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벽지 같은 거 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육각형 벌집 모양 같은 거 보면 육각형으로 같이 막 반복이 되는데 볼록 오각형이란 건 뭐냐면 왼쪽 같은 거거든요. 오른쪽은 오목이고요. 그래서 볼록 오각형 중에 평면 다 채우는 방법이 뭐가 있냐? 독일 수학자가 1918년에 5개를 찾아요. 그리고 미국의 수학자가 3개를 더 찾아요. 68년에. 이 문제가 재미있어 보이니까 그 마틴 가드너라고 수학의 퍼즐 좋아하시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라는 잡지에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75년도에 이 연재하는 잡지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다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잡지를 자기 아들 때문에 구독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 가정주부셔요. 수학자가 아니고. 근데 이분께서 집에서 보다가 이런 문제가 있네 하다가 4개를 더 찾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게 이분이 찾아낸 건데 이걸로 만든 벽지 모양도 그림도 그리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올해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가정주부도 수학에 기여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어떤 것이 증명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정확하게 15개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더 없다. 이게 전체예요. 여기 15개 그림 있죠? 저게 전체 다 더 이상 없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제로 계산을 한 거죠. 이 15번째 방법은 사실은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 2015년에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2017년에 사실은 본인은 실망을 했대요. 다른 게 없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난 16번째 방법을 찾을 거야 라고 아무리 했는데 안 나오는 거죠. 없다는 게 증명돼 버렸어요. 끝!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반대 경우 정말 수학자들이 원하는 경우는 없었을까? 컴퓨터로 한 증명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멋진 증명이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으면 멋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에르디시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여행을 많이 하고 논문을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써서 유명한 수학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르디시 넘버라고 해서 에르디시랑 에르디시랑 논문을 쓴 사람은 1번, 논문 쓴 사람과 쓴 사람은 2번 이런 숫자도 있을 정도로 협업을 많이 한 사람이네요. 이런 동화책도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도 돼 있어요. 심지어 에르디시의 일대기에 대한 동화책도 있고요. 이 에르디시의 추측이 있습니다. 어긋남 추측이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드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쭉 아무렇게나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쓰든지 간에 숫자 K를 잘 고르면 K번째, 그다음에 2 곱하기 K번째, 3 곱하기 K번째 거기 있는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아무 수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절대값이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보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수를 써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냥 더해 나가면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하면 합이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하니까 안 커지잖아요. 그런데 두 칸씩 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니까 합이 마음대로 막 커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합이 막 그냥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무 숫자보다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K만 잘 잡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에르디시는 이 문제를 만들고 나서 32년에 만들었는데 $500를 걸었어요. 이 문제 푸는 사람한테 $500 주겠다. 이 상금, 에르디시는 돌아가셨는데 이 상금은 론 그라함 교수님이 아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면은 론 그라함 교수님이 상금을 보내주는 걸로 돼 있어요. 아까 그분요. 그래서 1일 때는 참이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4번째 자리에 마이너스 1 쓰면은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벌써 1보다 커졌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밖에 안 되는구나. 여기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구나.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면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따져 나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하면 세 칸씩 뛰어가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뭐 잘못한 것 같나?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1보다 커졌네 절대값이. 그래서 안 되네 이렇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C가 1일 때는 엄청 쉬워요. 근데 C가 2일 때를 증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 여전히 컴퓨터를 엄청 크게 사용했어요. C가 2일 때 증명을 했는데 길이가 1161까지 따지면 항상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1161개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몇 칸씩 뛰다 보면 절대값이 2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이걸 증명을 했고요. 모든 경우를 다 따졌거든요. 컴퓨터로. 그래서 증명을 만들면 길이가 너무 커서 잡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백과사전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크다 증명이. 이 앞에 아까 증명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기록이었어요. 수학 증명 중에 제일 긴 기록. 그런데 이거를 테렌스 타워라는 그 교수님이 최근에 해결했습니다. 2015년에 C가 2일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C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맞다. 증명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수학계 모차르트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신동이라서 호주 출신이신데 얼마 전에도 카이스트에도 왔다 가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컴퓨터 전혀 안 쓰고 그냥 필요 없이, 그러니까 아까 엄청난 크기의 계산을 통해서 한 그런 증명 필요 없이 그것도 더 센 거 모든 C에 대해서 이거 맞다 증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수학자들이 좋아할 그런 증명을 한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테렌스 타워 교수님인데요. 이 LDC를 실제로 만났어요. 어릴 때. 이 워낙 신동이라 어릴 때 이제 테렌스 타워 교수님이 아기 거의 어린이 시절에 LDC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준지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이 테렌스 타워 교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전에 사실은 도움을 줄 일이 있었어요. 폴리메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대규모로 하는 게 가능할까는 이런 물음에서 시작한 건데요. 보통 여러분들 이제 수학자들 주변에서 많이 못 보시잖아요. 저희 집 애들은 매일 보니까 시시해하는데 수학자들 많이 못 보시니까 흔히 상상하는 게 수학자들은 골방에서 막 혼자서 열심히 몇 년 동안 처박혀서 이렇게 하다가 뭐 했어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수학자들은 정말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만나서 같이 문제를 많이 풉니다. 토론을 많이 해요. 이 모든 사진은 제가 갔던 데서 찍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4명, 5명 이렇게 하는 논문도 많거든요. 근데 위키피디아, 인터넷 위키백과 같은 것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팀 가월스라는 캠브리지대 교수님이 있는데 수학 연구도 수많은 수학자들이 동시에 도전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안 풀린 문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2009년 1월에 자기 블로그에서 이런 거 한번 실험을 해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필드 메달 받으신 98년도 필드 메달 수상자예요. 그래서 1번 문제로 다룬 것이 이제 뭐 헤일스 주의 정리라고 하는 뭐 그런 정리가 있는데요. 그것의 어떤 다른 버전,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증명을 찾아보자 이런 문제를 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건데 6주 만에 목적이 달성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질문을 보고 블로그 댓글로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규칙이 자기 집에 가서 따로 생각하기 없기 같이 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논문을 씁니다. 근데 참여 저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논문 저자 이름을 폴리메스라고 했어요. 폴리메스 저자 이름 폴리메스 이렇게 하고 애널스 오브 매스라고 아까 그 수학계 제일 좋은 잡지 거기에 이렇게 논문이 실렸어요. 6주 만에 이런 어려운 문제도 금방 할 수 있더라. 수학자들이 힘을 합치니까.
그래서 그 후에도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12개가 현재까지 됐고 그중에 3개는 해결돼서 논문이 실제로 작성이 됐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폴리메스 5번 문제가 있는데 5번 문제가 아까 LADC의 어긋남 추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메스 프로젝트에서 좀 중간 과정에 큰 도움을 주는 과정을 해결했는데 이거 덕분에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카이스트에서 강연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사실 컴퓨터도 무찌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도대체 컴퓨터의 역할은 어디까지 갈까? 뭐 수학이든 또 다른 분야든 컴퓨터가 어디까지 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정말 수학에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까? 자, 수학자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추측, 이런 게 맞을까? 이런 문제가 재밌는데 라고 추측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럼 이제 그거를 증명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증명하는 부분. 남이 쓴 증명 읽고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이거 좋은 거야, 잘한 거야, 좋은 가치 있는 정리야,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할지 컴퓨터가 할지 아니면 협업을 할지 그게 다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치 판단은 사람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이게 필요한 거니 이거 왜 물어봤니 이런 거는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이 좋은 추측을 만드는 것도 3가지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이 추측을 만들 수도 있지만 컴퓨터가 완전히 만들 수도 있고 사람과 컴퓨터가 협업을 할 수 있는 미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증명하는 것도 이 셋 중에 뭔가가 다 될 것 같고요. 검증하는 것도 이 3가지 경우가 다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중에 우리가 진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아티아 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아름다운 정리는 아름다운 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컴퓨터가 한 증명을 이 사람은 증명이라고 보겠어요? 안 보겠죠. 그냥 저렇게 무슨 증명이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또 근데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보에보츠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필즈 메달 수상자인데요.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수학자대회에서 필드 메달을 받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신데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뉴욕 타임즈에도 부고 기사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이분은 수학을 완전히 컴퓨터가 증명을 검증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요. 이제 본인이 필드 메달 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증명을 꼼꼼하게 안 읽어요. 맞겠지. 이 유명한 분이 증명을 썼는데 그분이 한 건데 틀리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논문이 검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증명한 건데 7년 후에 틀린 걸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치긴 했는데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이분은 완벽주의자일 거 아니에요. 고치고 나니까 나는 이제 인간은 못 믿겠다. 컴퓨터한테 맡겨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수학은 컴퓨터가 100% 검증한 걸로 가야 된다. 수학의 세계 다 커지고 있는데 복잡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꼼꼼하게 시간 써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도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바쁘니까 이게 저널에서 이렇게 이 논문 심사해 주세요 오면 30페이지짜리 심사해 줘도 돈 한 번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쁜데 근데 또 제 논문 나중에 보내면 또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상부상조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읽다 보면 정말 힘들 때도 많거든요. 이렇게 더럽게 증명을 썼을까? 나중에 그 1999년에 독일에서 나오는 잡지인 Mathematical Intelligence라는 수학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2050년에 평면 기하 교과서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약간 농담성 반농담 같은 그런 기사를 썼는데 글을 썼는데 저자가 샬롯시 에카드 XIV 14대 그렇게 해서 저자를 이렇게 해서 적었어요. 이 저자 14대 이 사람은 누구냐? 1대 2대 3대 해가지고 자기는 2048년에 태어난 컴퓨터다. 그렇게 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그거 아니야. 50년 전에는 사람이 증명을 직접 했대.
그렇게 써놨어요. 50년 전에 사람이 증명을 직접 했대. 여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는 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든 정리들이야.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다른 분들 반대 의견도 많죠. 이 옥스퍼드대 교수님 텔레만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수학이 답만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수학자들이 그렇잖아요. 자, 문제 어려운 거 있어요. 누가 와서 이거 맞네? 아유, 박수 쳐주고 이 끝이 아닌데 사실은 왜 맞지? 이해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날 컴퓨터로 다 했더니 맞아요. 그러면 근데 왜 그렇지? 아무리 물어도 컴퓨터가 답을 안 주잖아요. 이 750만 년 지나가지고 답이 40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벙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수백만 가지 경우 다 해가지고 했더니 맞더라 하면 그게 정말 우리가 인간이 좋다고 하는 걸까?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취지에서 사실 만약에 컴퓨터 막 돌려가지고 한 증명이라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해가 부족한 거다. 더 좋은 증명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텐데 이해가 부족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고요. 컴퓨터가 했다면 과연 100% 믿을 거냐? 그런 질문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있어요. 울프람알파닷컴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적분 문제 딱 치잖아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 제곱 적분해봐 하면 답이 탁 튀어나와요. 심지어 여러분이 숙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교수님이 혼나시겠죠? 왜 답이 이건지 중간 과정 왜 안 썼어? 하면 혼날 거 아니에요. 여기 중간 과정도 보여줍니다. 클릭하면 중간 과정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치안을 이렇게 해라. 그럼 이게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가 과정까지 다 알려줘요. 어떤 쉬운 문제들은. 그래서 100% 믿냐? 답만 보여주면 사실 저희 믿기 힘들잖아요. 중간 과정까지 다 해준다. 이런 상황까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진짜 이렇게 한들 우리가 또 그러면 사람이 이 중간 과정 왜 되는지 이해 못하면 또 믿을 수 없겠죠. 실제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어떤 일화였냐면 물리학자인 사람인데 칸델라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물리의 뭐 끈이론 같은 거 막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참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나 합니다. 이거 개수랑 이거 개수랑 똑같다. 수학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버클리에 있는 MSRI라는 수학 연구소가 있는데 수학자들하고 물리학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정말 그럴까? 그래서 그 학회 워크숍에 모인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답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다 그거 봐서 물리학자들도 엉터리야. 엄밀하지 않은 수학하니까 답이 틀리게 나오잖아. 그렇게 하고 막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돌아가서 자기도 계산한 거 다시 보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이론에 의하면 맞는 증명인데 근데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엄밀하지 않은 거라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몇 달 후 노르웨이에 돌아간 그분들이 자기 프로그램 검토했더니 우리 버그가 있었어. 버그가 있고 너네 계산이 원래 맞았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로 뭔가 하면 남들 한 거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쉽고 한데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 짜다 보면 자꾸 버그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100% 믿을 수 있을까 고민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나올 것 같아요. 미래에 추측이나 증명이나 검증이나 다 컴퓨터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수학을 할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모양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하여튼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로서는 이제 첫 강연인데 주제가 왜 하필이면 수학일까? 대중들에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토의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뭔가 이 철학적인 부분들과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정말 오늘 많이 배워가는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카오스 재단이 사전에 실시한 미니 강연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강연이라고 합니다. 바로 포스텍 박문정 교수님의 인공근육 애벌레에서 아이언맨 수트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굉장히 미래적인 소재인데다가 패널 분들도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나오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